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밤입니다. 이번에는 공수처법이라고 불리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요.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모든 관심이 국감,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에 쏠려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특히 청와대의 주 관심은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를 설립하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거기에 상당 부분을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춘 정말 내 힘 좀 쓴다 하는 권력 집단에 대한 그 가족까지를 그 비리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그 부분적인 기소는 부분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기소까지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 또 공수처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추미애가 검찰개혁을 내세워서 윤석열을 궁박하고 있는 거든요. 그 겨냥하는 지점은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이 시점에서 사실은 자르지 않는 것도 공수처 때문이라고 저는 그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이 있고 현재 이 상황에서 공수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독재법이라고 문재인 독재법이라고도 불리는 야당에서 부르는 이 공수처법을 그런대로 모양을 갖춘 상태에서 공수처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지금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만드는 이 공수처를 검찰을 칼질을 해가면서까지 윤석열 총장에게 칼질을 하는 그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수처는 잘 아시다시피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공수처 설립, 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해서 공수처가 계속 논의가 되고 쭉 계속 설립하자라고 하고 또 야당에서 막고 이래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1호입니다. 지난해 말 기억하시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동물국회가 됐었죠. 많은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요. 그때 민주당이 밀어붙인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법이고 하나는 공수처법입니다. 두 개를 다 통과를 시켰죠. 선거법을 통해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거대 여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수처법입니다. 국감으로 모두 정신이 없는 사이에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 설립에 목숨을 건 것 같습니다. 공수처를 지난 26일까지 이 야당에서 2명의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추천하지 않으면 현재 공수처법을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개정안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하느냐? 공수처장 임명을 해야 되는데 공수처장 임명 방법은 여야에서 7명의 위원을 추천을 해서 그 위원들이 모여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후보를 2명 추천할 수가 있죠. 이 2명을 야당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추천을 하지 않고 계속 뻗댄 겁니다. 공수처 설립을 막아보려고요. 근데 지난 26일까지 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법안을 바꿔버리겠다. 지금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은 뭐냐? 집권 거대 여당, 자기들 마음대로 야당의 추천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부랴부랴 지난 26일 2명의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일단은 개정법, 여당 마음대로 하는 그 법을 막아야 되니까요.
그 명분으로요. 자, 이제 모여서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 7명이 이제 처장을 추천을 할 텐데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 후보 두 사람은 계속 반대를 하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되짚어 보면 이번 국감에서도 드러났고,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의 죽이기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핍박하는 걸 보면 공수처장은 무조건 완전히 자기 편으로 임명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 후보 두 사람은 무조건 그런 처장에 대해서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막는 것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는 다음 달 한 달까지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 개정법안,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정법안을 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의 힘 전략은 최대한 공수처장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를 해서 막아보고, 정 안 되면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하도록 노력해 본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절대로 문재인 정부는 그걸 용인할 것 같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인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순전히 자기들 편으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막을 수 있는, 지연을 시킬 수 있는 기한은 11월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이제 타협점을 찾든지 아니면 정말 장외투쟁으로 나서야 할 이런 형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은 임정혁, 이헌 두 변호사인데, 보수 색채가 뚜렷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공수처장이 정말 중도적인 인물이 아닐 경우에는 적극 막아설 비토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지금 다른 대책을 내놓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다음 달 말까지 만약 되지 않으면 이런 전략일 겁니다. 그러면 정면으로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금 태도를 보면요, 지금 야당 쪽에서 짐작하기로는 180석에 가까운 여당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건 밀어붙여서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있든지 없든지 별 상황이 없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공수처를 만들면 제1호로 윤석열을 수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일 수사 대상 1호를 윤석열로 꼽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요.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를 적폐재판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순치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검찰, 윤석열 검찰을요, 인사권과 감찰권,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찌감치 국회는 완전히 여당, 민주당의 독주체제가 됐습니다. 이제 공수처까지 만들어진다면 이 공수처를 중립적 인물로 해서 정말 공정하게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한다면 모르겠거니와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설립으로 문재인 독재는 완성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다음 달 말까지는 일단, 이낙연이가 다음 달 말까지는 일단 시한을 해서 추천위원들끼리 협의해 보겠다고 하니까 다음 달 말까지는 일단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연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타협점을 찾든지 아니면 국민들과 함께 정말 국회, 모두 국회의원 배지를 다 떼고 정말 치열한 장외투쟁에 나서든지 두 가지 방법일 겁니다. 공수처가 설립이 되고 난다면요, 문재인 정부 뜻대로, 의도대로 설립이 되고 난다면 사실은 이제는 사법부, 국회,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도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점은 어떻게 찾아갈 건가, 어떻게 투쟁해야 될 건가. 사실은 그게 지금 이 정치권에 흐르는 가장 큰 줄기고 가장 맥이다.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를 막아야 되는 야당,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국감에서의 갈등이라든가 각종 홍보로 여야가 다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 공수처를 핵심으로 놓고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자신들의 전략, 또 전술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또 들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